수연은 홀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열심히 뉴스를 검색 중이었다. 박민승. 이름 석자에 끝없이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내 굴지의 식품업계 대기업인 S그룹의 후계자이자 잘생긴 외모 때문에 자주 매스컴을 타는 인물. 한간에는 여자를 셀 수 없이 많이 바꾼다는 남봉꾼으로도 잘 알려진 남자였다. 최근 순서대로 기사를 찾아보는데 일주일 전 싱가포르에 사업차 방문했다며 찍힌 사진이 각도도 여러 가지로 많이 올라져 있었다.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기사랑 사진은 또 왜 이렇게 많아? 185는 좋게 되는 큰 키에 작은 얼굴, 오뚝한 콧날과 무쌍 커플이지만 부드럽고 커다란 눈매는 누가 봐도 잘나 보였다. 어떤 여자들에게 물어봐도 호감을 보일 만큼 매력적인 사람인 건 인정하는 바였지만 그녀에게는 그다지 와닿지 않았다. 아, 짜증나. 일거수일투족 기자들을 끌고 다니고 남봉꾼이란 소문이 따라다니는 인간과의 선자리라니. 아무리 외모가 잘났어도 썩 내키지 않았다. 그녀는 29살이 될 때까지 남자에 크게 관심이 없었기에 연애 한번 해본 적 없지만 그래도 바람둥이와 결혼을 전제로 선을 보는 것은 싫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 완강했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아버지의 음료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업계에서 가장 큰 S그룹뿐이라며 먼저 선자리가 들어온 것은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사돈을 맺게 되면 큰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건 회사를 위해 하나뿐인 딸을 희생시키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휴. 수연은 깊고 긴 한숨을 푹 내쉬었다. 생각 같아선 짐을 싸들고 집을 나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을 리 없었다. 1시간도 넘게 붙잡고 있던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녀는 잠시 머리를 식혔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던 그녀는 점점 행복 회로까지 돌려보기 시작했다. 그 남자 쪽에서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잖아. 그럼 결혼은 없던 일이 될 테고, 아차,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역시 쉽사리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연애도 못 해보고 회사 때문에 팔려가는 인생을 살게 될 거란 걸 알았으면 독일에서 유학할 때 피아노에 빠져 살지 말고 남자들이라도 많이 만나볼 걸. 후회가 밀려왔다.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을 두고 한숨만 내쉬던 수연은 차가워진 커피를 남겨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졌다. 밖에서 길을 걷던 사람들도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는지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주차장까지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서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울컥하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치솟아 올랐다. 독일에 있을 때 외로움과 함께 자주 경험해본 느낌이었는데 한국에 오고 나선 괜찮아진 줄만 알았었다. 갑자기 밀려드는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차로 달려온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 동안 숨을 골랐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일요일 오전 10시. 조금은 이른 시간에 잡힌 약속이었다. 새벽 내내 잠을 설치다가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온 수연은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민승이 오기를 기다렸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 얼굴을 못 알아볼 일은 없을 테고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앞섰다. 얼음이 가득 들어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입 마시고 휴대폰을 들어서 시간을 확인했다. 10시 10분이었다. 조금 늦네. 다시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정문을 바라보는데 자동문이 열리고 훤칠하게 키가 큰 민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성큼성큼 카페 안으로 들어와서 두리번거렸다. 자신을 찾는 듯했다. 그녀가 그를 향해 가볍게 손을 들었다. 그러자 그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한번 까딱이고 커피를 주문했다. 잠시 뒤에 나온 커피를 받아든 그가 그녀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와서 물었다. 진수연 씨? 네, 맞습니다. 반가워요. 박민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그녀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수연은 마치 연예인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다. TV나 기사 사진으로만 보던 남자를 직접 만나니까 신기하기도 했다. 민승은 사진보다 실물이 나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얼굴에 피부가 아주 좋았고
이목구비도 더 입체적이었다. 몸매도 훨씬 좋았다. 슈트를 입었음에도 탄탄한 몸매가 돋보였다.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네? 아니요. 하도 멍하니 쳐다보길래 물어봤어요. 아니, 유명하신 분이라서 좀 신기해서요. 어때요? 뭐가요? 저요. 다들 사진보다 실물이 더 잘생겼다던데 그런가요? 돌직구로 물어보는 질문에 뭐 이런 남자가 있나 싶었다. 어이가 없어서 그녀의 입에서 실수가 흘러나왔다. 네, 뭐. 괜찮네요. 분명히 그는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외모를 가졌지만 어쩐지 겸손하지 못한 태도가 얄미워서 좋은 말을 해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에도 민승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진수연 씨는 아버지께 들었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들어온 외모 칭찬에 수연의 얼굴이 다소 빨개졌다. 남자에게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었다. 서로를 쳐다보며 잠시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연 건 민승이었다. 좀 답답해서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이 선자리의 이유나 목적은 알고 나오신 거죠? 네. 저는 수연 씨가 마음에 듭니다. 그쪽 정도면 결혼하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상대 같고요. 저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치 물건 품평하듯이 말하는 그의 태도에 기분이 상한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더 알 필요 있나요? 참나. 저 바쁜 사람이거든요. 일요일이라고 쉬는 법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요? 가봐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가봐야 합니다. 그 전에 제 의사는 말씀드리고 싶고 수연 씨 의사도 듣고 싶어서요. 무슨 의사요? 제 의사를 표현하면 이 결혼 없던 게 되나요? 아니요. 그럼 제 의사 같은 건 묻지 말아주세요. 수연 씨 아버님 회사, 우리 회사 도움으로 충분히 회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선자리에 나가는 수고로움을 그만두고 싶고요. 결혼식은 3개월 뒤쯤 진행하는 걸로 하죠. 자세한 얘기는 비서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를 통해서 결혼 준비를 하라고요? 문제 있나요? 그녀는 그의 무례한 태도에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다.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무슨 결혼이냐며 소리치고 나오고 싶었지만 집안의 미래를 위해서 그럴 순 없었다. 아니요. 그는 계속해서 손목시계를 확인하면서 그녀에게는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녀를 제대로 쳐다본 건 첫 인사를 했을 때뿐이었다. 죄송합니다. 해외 바이어와 점심 식사 약속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세요. 근데 저기. 그녀가 말끝을 흐리자 그가 드디어 시계에서 눈을 떼고 그녀의 얼굴을 응시했다. 말씀하세요. 애인 같은 거 없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결정하셔도 되는가 싶어서요. 그게 왜 궁금하죠? 내 애인의 존재 여부가 진수연 씨랑 상관 있나요? 아니, 그래도 곧 결혼할 사이라면 있지 않나요? 그녀의 말에 그가 피식 웃었다. 사람들이 나보고 여배우 킬러, 바람둥이 재벌 2세라고 한다는 소린 들었습니다. 그게 신경 쓰이나 본데 현재 애인은 없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미처 애인 만들 시간을 못 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말 쉽게 다 믿지 말아요.